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지킨 하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16살 박철수는 전학을 왔습니다. 낯선 교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철수에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철수에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전학생이지? 나는 김동진이야. 같이 밥 먹자. 동진은 환하게 웃으며 자기 반찬을 철수 도시락에 덜어주었습니다. 서울 처음이지? 괜찮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진은 말 그대로 철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학교 가는 지름길, 맛있는 분식집, 선생님들 성격까지. 철수는 동진 덕분에 빠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두 사람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야. 동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철수가 답했습니다. 뭐, 그것도 좋지.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로 계속 남는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진의 집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 나중에 우리가 돈도 벌고 여유가 생기면 둘이서 설악산에 가는 거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소주 한잔하면서 인생 이야기하는 거지. 어때?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이야. 꼭 가자. 그날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함께 설악산에 가기로. 그때는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될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졸업식 날 두 사람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진의 팔이 철수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사진. 그 사진 뒷면에는 동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2월 28일. 철수야, 우리 우정 영원하자. 설악산에서 만나자. 철수는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평생 간직했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진은 대학에 진학했고 철수는 가정 형편 때문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악산은 언제 가? 동진이 물으면 철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둘 다 바쁘잖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만남의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일에 치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가 왔습니다. 철수는 작은 회사의 평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주말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동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말처럼.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철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동진이 왔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철수를 보며 동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살았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바빴으니까. 와줘서 고마워.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운 두 사람. 오랜만에 나눈 대화는 깊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돈 벌겠다고 미친 듯이 일하는데 막상 돈은 안 모이더라. 동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악산 기억나? 철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약속. 잊을 수가 있나? 동진이 답했습니다. 올해는 꼭 가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올해 안으로 꼭 가자. 동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도 그 다음 해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철수는 어느덧 40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 부담이 컸습니다. 작은아이도 곧 대학에 갈 나이였습니다. 동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동진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철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나 좀 만나자. 동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퇴근 후 동진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술집에서 동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 망했어. 집도 넘어가고 빚만 몇 척이야. 철수는 말없이 동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힘들겠구나. 미안해, 철수야. 내가 힘든 것도 모르고 내 얘기만 하네. 괜찮아. 친구 아니냐? 이럴 때 있으라고 친구 있는 거지. 철수는 자기도 어렵지만 가지고 있던 돈을 동진에게 건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써. 고맙다, 친구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이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동진이 말했습니다. 설악산. 우리 언제 가? 곧 가자.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야. 그래. 꼭 가자. 죽기 전에는 꼭 가야 돼. 2000년대가 밝았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철수는 50살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동진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일을 했습니다. 택시도 몰고 경비일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진은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명절 인사도 간단한 문자로만 대신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연금은 얼마 되지 않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2010년 철수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지만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가게를 접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연금과 조금의 저축뿐이었습니다. 동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공통 친구를 통해 안부만 물었습니다. 동진이 어떻게 지내? 글쎄 잘 모르겠어. 연락이 안 되더라고. 철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동진이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철수는 60이 되었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옛날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동진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뒷면에 적힌 글씨. 설악산에서 만나자. 철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설악산에는 가보기나 할까?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70살이 되었습니다. 동진과는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은 났지만 이제는 옛 친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지. 나이 들면 친구도 멀어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2023년 가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동진이야. 1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고 어딘지 모르게 아픈 소리였습니다. 동진아, 너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철수야,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일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그 술집 알지? 거기서 보자. 다음 날 철수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진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진은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동진아.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동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철수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많이 아파 보이는데?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뭐?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이야. 사기. 이미 다른 곳으로도 전이됐대. 길어야 6개월이래.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치료는? 항암 치료는? 다 해봤어. 1년 넘게. 근데 소용없었어. 이제는 더 이상 치료도 의미가 없대. 동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아서. 사실 너한테 폐만 끼칠 것 같아서 피했어. 내가 너무 초라해져서 너를 볼 면목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친구잖아. 그럴 때 연락했어야지.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자존심만 세웠어.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친구.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 그 친구가 이제 곧 떠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사실 오늘 너를 부른 건 부탁이 있어서야. 부탁? 뭐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 철수가 동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악산. 기억나지? 동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약속. 그 약속. 이번에는 꼭 지키고 싶어. 죽기 전에 꼭 너랑 설악산에 가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꼭 가자. 언제 갈 수 있어? 의사가 아직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한 달 정도 후면 힘들어질 거래. 그러니까 다음 주쯤?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할게. 차도 빌리고 숙소도 예약하고.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무슨 사이야? 50년 친구인데.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동진이랑 설악산 가야겠어. 아내도 동진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야지. 꼭 다녀와요. 친구 마지막 소원인데. 철수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렌터카를 예약하고 설악산 근처 펜션을 알아봤습니다. 휠체어도 빌렸습니다. 동진의 상태를 생각하면 걷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철수는 동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동진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다 됐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들. 동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답다. 그래, 정말 아름답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야, 나 살면서 후회되는 게 딱 하나 있어. 뭔데? 너랑 좀 더 자주 만날걸.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난 게 너무 후회돼. 친구가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철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후회돼. 그런데 지금이라도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동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철수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좀 천천히 가면 돼.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동지는 그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한 거더라. 나는 그걸 몰랐어. 성공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미친 듯이 달렸는데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어.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 철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가족이라도 잘 챙겼잖아. 나는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너한테는 나 있잖아. 너의 친구 말이야. 철수가 동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 하나는 남았네. 고마워, 친구야. 다시 차에 올라 1시간쯤 더 달렸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산봉우리들, 형형색색 물든 단풍. 동지는 차 안에서도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동지는 누워서 약을 먹었습니다. 진통제였습니다. 아파? 철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괜찮아. 참을 만해. 동진이 애써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진은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좀 먹어. 힘내야지. 철수가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정말 안 들어가네. 식사 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지는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고맙다고.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뭐가 고맙냐고 당연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동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동진도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설악산에 오른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설악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등산로 입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들,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활기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산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철수는 동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가자고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우리 속도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진의 호흡은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동진의 팔을 잡아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100m쯤 갔을까? 동진이 잠시 쉬자고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을 마셨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무리하지 말자고, 여기까지만 와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꼭대기까지 가고 싶다고, 50년 동안 꿈꿔왔던 그곳까지 반드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알았다고, 그럼 함께 가자고, 천천히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노인을 지나쳐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지는 고맙다고 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동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접이식 휠체어였습니다. 동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더 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휠체어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결국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폐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평탄하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70이 된 몸이라 힘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끔 길이 너무 험하면 휠체어를 접고 동진을 업었습니다. 동진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답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친구 아니냐고, 50년 친구가 이 정도 못해주면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이 두 사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철수는 고맙다고 하며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내내 산을 올랐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 멀리 보이는 바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동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답다고,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철수와 함께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동지는 조금밖에 먹지 못했지만 철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그리움도 많았습니다.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정말 행복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정말 행복해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던 그곳까지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철수는 다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오르막길이 가팔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동지는 휠체어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휠체어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계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휠체어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동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업고 갈 테니 내 등에 매달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안 된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까지만 와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약속했던 그곳까지 가야 한다고, 꼭대기에서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동진을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병으로 많이 야윈 몸이었습니다. 철수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힘내라고 외쳤습니다. 동지는 철수의 등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동진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50년 동안 약속했던 그곳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동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정말로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이라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습니다. 그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배낭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5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소주였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동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철수야, 고맙다고. 내 평생 이렇게 고마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왔다고, 둘이 함께 이뤄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나 이제 후회 없어라고. 친구와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구름이 산 아래를 덮고 있었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멀리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 그리고 웅장한 산봉우리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약속 하나 더 하자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고. 동진이 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행복하게 간다고, 오늘 이 순간이 있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달라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약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동진을 업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동진을 안전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철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계단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진을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길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같았습니다. 동진은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2시간쯤 걸려서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철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70이 된 몸으로 친구를 업고 내려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함께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차에 올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진은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동진을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동진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친구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약속을 지켜서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동진과 이별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진과 약속했으니까요.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함께 있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별 중 하나가 곧 동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동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는 일들을, 슬픈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동진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제 무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정말 행복했어라고. 어제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나도 정말 행복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지난 50년을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공부하던 날, 졸업식 날의 기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로 만나 소주를 마시던 날들, 힘들 때 위로해주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고, 벌써 50년이 지났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우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로를 향한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동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동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철수가 부축했습니다. 집 앞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동진이 철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도 동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안고만 있었습니다. 동진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철수야, 자주 보자고. 남은 시간 동안 자주 보자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당연하다고, 매일이라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진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악산에 올랐던 이야기, 정상에서 소주를 마셨던 이야기, 동진과 나눈 대화들을 전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좋은 친구를 둔 동진이가 행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동진과 함께 젊은 모습으로 설악산을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둘 다 16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꿈을 꿨다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철수는 매일 동진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동진의 집에 가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동진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공원을 돌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옛날 추억들, 사소한 농담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진의 상태는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진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동진이 좋아하던 소설책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가끔 동진은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철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설악산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그 사진을 함께 보며 그날을 추억했습니다. 어느 날 동진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사진 한 장 더 찍고 싶어라고. 지금 모습 그대로 찍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야위고 아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동진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도 평생 간직해달라고. 우리 우정의 증거니까라고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동진은 이제 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철수가 오면 눈으로 반겼습니다. 철수는 동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동진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는 의미였습니다. 철수도 손을 꽉 쥐어 답했습니다. 천만의 우리가 무슨 사이냐는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동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동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동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철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동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철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설악산. 고마워. 동진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50년. 최고의 친구. 그리고 동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는 동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진과 약속했으니까요. 슬퍼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동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진의 손을 잡고 가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악산 이야기를,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진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철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진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동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50년 친구가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진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대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해준 친구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구로서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동진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동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있었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설악산 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설악산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그 사진,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누구예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50년을 함께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고 할아버지의 친구분도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끔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 후회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듣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다며 오늘 당장 연락해보겠다고 말하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동진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다시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중간 지점까지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배낭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고 하나는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동진의 몫이었습니다. 동진아, 나왔어. 약속대로 잘 살고 있어. 너도 거기서 편히 쉬어.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동진의 대답 같았습니다. 철수는 이제 71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합니다.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50년을 기다려 함께 오른 그 산 정상에서 나눈 그 시간은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면 동진을 떠올립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동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도 친구하자.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뭐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란 말이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는 사람이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50년이 걸리더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란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철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철수 할아버지와 김동진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한 두 친구의 우정, 그리고 마침내 지킨 하나의 약속.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삽니다.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고 나중에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 올까요? 혹시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철수와 동진은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약속을 잊지 않았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되어버렸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보고 싶은 친구,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 연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전화기를 들고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잡으십시오. 함께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산을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함께 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말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철수와 동진처럼 비록 마지막이 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철수와 동진 같은 소중한 우정이 있기를, 그리고 그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랜 친구와의 추억, 지키고 싶은 약속,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